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미국이 말이죠, 한국 새 대통령과 한일 관계를 개선 조율시키겠다, 조율하겠다, 이렇게 미국 부차관보가 어저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새 대통령과 한일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데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 화상 간담회를 했는데,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한일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어저께 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까지는 약 2달 동안 미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이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안보의 선을 바로 일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미일이 서로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국가안보가 완전히 100% 아주 강력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요. 한일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새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취임하면은, 이 새 대통령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새 대통령의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동맹의 굳건한 부분을 갖고 가겠다, 그런 또 사드도 추가 도입하겠다, 또 이 국가안보 뭐 이런 걸 강력하게 시사한 분, 얘기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한 분은 윤석열 후보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최우선으로 논의할 사안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대외정책 근간인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이 한일 관계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아주 특이한 수입니다. 일본을 갖다가 이 한미일 이거 삼축 체제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인데, 이걸 갖다가 이 정권은 바로 아니다, 우리는 북이다, 친북이다 하면서 북한과 중공으로 이렇게 머리를 향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이 가장 5년 동안 끙끙 앓았던 그런 우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방 통일될 듯이, 금방 멀듯이 평양에서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온 얘기를 다 해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등등 해도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자, 남북 군사 합의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퇴조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것 저런 거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자신들의 그 대외정책 근간인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최대 걸림돌 한일 관계 악화를 바로 선순환시키는 그러한 일을 외교적으로 작동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한미동맹재단하고 주한미군 전우회가 공동 개최한 화상간담회입니다. 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을 때 미국은 덜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한일에 서로 잘 지내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냐.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어떤 국가는 국제 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위협을 가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한미는 한 목소리로 이것을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의 중국 견제 압박 노선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거죠. 한미동맹, 한미혈맹인데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이 정부 때문에 안 된 거죠. 이 정부의 정책이 중국을 친중국, 친중국, 중공, 친북 성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존립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존립을 하느냐, 굴종적 평화가 계속되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안감을 국민들이 나타낸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네. 정권 교체 그 여론이 55%를 상회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부차관보는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자협력 체제를 만든다면 한국이 제일 먼저 가입하게 될 것이고 한국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미 양국 군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연합훈련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 훈련 안 하는 이 훈련을 이 정권 들어가지고 훈련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참 그 연합훈련 군인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군인은 훈련 없이 안 됩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훈련은 바로 공부입니다. 네. 기초공부입니다. 기초공부. 그것을 안 했다는 거는 한미 컴퓨터 가지고 무슨 도상훈련이나 하고 말이죠. 또 무슨 훈련입니까? 이상한 실질 훈련 아닌 그런 훈련이라 할 수가 없죠. 3월달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양국 군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해야 할 것인데 3월달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의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다 이거야. 연합훈련 해야 된다 이거죠.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이 왜 종전선언 문제에 침묵하면서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아느냐? 하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편 말이죠. 미국 신임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방문에 대해서 내적으로 지금 조율하는 그러한 단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미 바이든 5월 하순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하고 회담할 듯합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상반기 한국 방문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5월 후반부에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그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을 하는데 이를 계기로 방안을 해야 되겠다 하고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일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쿼드 4개국 정상이 모이는 만큼 이들의 일정을 모두 조중해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점이 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소위 방일 계획이 먼저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방한 계획이 설정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숨가쁘게 국제관계가 변동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5월 하순 방일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다. 여기는 엄청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일은 5월 9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 새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게 돼 있어서 회담 준비의 시간이 빠듯할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대선 기간 후에 이제 대통령 인수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아주 주력하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미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그런 측면들, 이것이 세계 외교의 눈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그 위대함을 발휘합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그 위대한 국민의 정신이 나타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